재미와 감동이 있는 맘마이스 지난주에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고 아마 오늘도 이 시간이 가장 또 감동 코드가 녹아있지 않을 그럴 편이 아닐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분과 같이 있는 사진이 혹시나 돌까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이분이 러시아학과 졸업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뭐 러시아학과고 뭐고 간에 굉장히 위험 인물이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님 굉장히 당찬 김재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아무하고나 사진 안 찍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이제 머리에 뭐 빨간 띠 같은 거 하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편견을 좀 버려요. 왜요? 개콘을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안 깎고 오신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 삭발하셨던 그분 맞죠? 네,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과격하신 분이야.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 있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옥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요? 네, 뭐 파세요? 14평짜리 서점 책방 운영하고 있어요. 불온서적 같은 거? 아이, 절대. 불온서적 오랜만에 들어본다. 책 내시면 팔아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하시죠? 경기도 의정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거봐, 북한 동네에도- 가까이 사잖아. 에이, 거봐. 네. 오해예요, 오해. 아, 오해입니까? 네. 네. 의정부 그렇게 북한과 가깝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그 단도직입적으로 종북입니까? 종북이 뭔가요? 북을 막 두드리는 건가요? 차라리 친북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친북. 종북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요. 아, 종북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통일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뭐 누구 쫓아간다는 얘기는 좀 듣기도 기분 나쁘고 지령도 저한테는 안 내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직 그런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그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이 혹시 북쪽에 있는 그 약간 통통한 그분인가요? 그분은 아직 좀 거리감이 좀. 그쪽은 아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또 많이 또 궁금해들 하시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종북으로 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터무니없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분은요, 네, 진짜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그런 네. 얘기 들었어요. 그 이제 어버이들 사이에 그 메시지가 도는데 그 네. 메시지에서 저한테 북한에서 정치 자금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너무 그 정치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차라리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서점은 무슨 돈으로 내신 거죠? 딱딱 들어맞는데. 냈으면 진작에 냈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세 아파트 뺐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오래 쉬었으니까 일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서점이나 이런 걸로 위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 실제로 위장하기가 딱 좋아, 서점이. 굳이 그렇게 왜 의심받을 짓을 하시는 거죠? 옷가게도 있고 미용실도 네. 있는데. 그렇죠. 요즘 그 스타들이 서점을 여는 게 대세라고. 가수 요조, 뭐 개그맨 노홍철 씨 다들 한번 여시죠.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그게 대세입니다. 연애도 하세요 혹시? 결혼하셨어. 그러니까 네, 따로 뭐 따로 연애도 하고 연애도. 결혼도 하고. 네. 일각에서는 위장 결혼. 뭐 득될 게 있어야 위장 결혼할 텐데. 네. 또 페미니즘에도 굉장히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까부터 뭐 이런 뭐 똑똑하고 뭐 네. 이런 저 안 그러는 사람인데 아까부터. 그래요? 네. 그럼 편하게 좀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됐어. 저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걸려들은 것 그렇게 같아. 이것저것 많이 잘 알지도 못하니까. 첫 키스 언제 하셨죠? 그게 뭐 네. 이거 봐, 페미니즘이야. 정말 궁금하신지 진짜로 궁금하세요? 진짜 그게? 궁금하죠. 얘는 궁금해요, 진짜. 네. 키스 말고 뭘 궁금해할 게 있어요? 저도 그거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했는지. 굉장히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뭐 한참 지난 지났는데. 일이다. 예. 첫 키스는 북에서 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첫 키스는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고 일단 그분이 남편분은 아니신 거고.
뭐 대답해야 되나요? 네. 자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훅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진짜 걱정을 했어요. 분량이 안 나올까봐.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네. 통진당이 이제 조금 공격을 받을 때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혼자서 그걸 감내하는 모습이. 그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이겨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적으로는. 외적으로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네. 사실 저는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그렇지. 네, 남들은 뭐 이제 국회 들어가면 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네. 여러 가지 뭐 권력도 좀 져져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후보가 되자마자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바닥을 쳤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새 당까지 없어지고. 당시 그 동료 의원들이 아예 그냥 취급 자체를 안 했습니까? 왕따였습니까? 다름없었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가릴 거 없이. 네. 마찬가지입니까?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발라요. 굉장히 뭐 깍듯하게. 네. 대표적으로 아주 의외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안전수석? 예? 안종범. 네. 안종범. 예의 발랐습니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게 더 맞네. 맞는 부분이 있어. 젠틀하게.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였기 때문에 제가 여는 토론회 같은 곳에 와서 거기서 뭐 축사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정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답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보니까 국회의원을 했었네요. 양반이. 네, 저랑 같은 상임이었는데, 근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제가 여는 행사장이나 이런데 거의 안 오시죠. 네, 한때 그랬었죠, 한때. 그럼 서운함이 좀 남아 있겠군요. 아니 그랬는데 오히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정부에서 있고 저희가 뭐 삭발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당 해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시죠. 연대를 해야 된다. 정말 이거 최악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많이 좀 넓어지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의 배경이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뭐 좋은 글씨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난 4, 5년 지내왔던 것 같아요. 미움을 받은 그 원천이라고 하는 게 통합진보당 그 후보 경선.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났어요? 뭐 저는 아무런 하여튼 뭐 아무 문제 없이 그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되지 걸로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부정선거라고 이제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국회 임기 19대 국회 임기 첫날 그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렇죠. 대표였죠. 네, 그때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국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원래는 부정경선과 관련해서 이석규 김재현 의원의 제명이 이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모든 프레임이 이 사람들의 국가관의 문제로 확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생각은 사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해산했었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럼 많이 있어요 아직도. 네. 종북의 악령이 씌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 토론회 때 이정희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지. 훨씬 오래 전이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2012년 비례대표 제가 출마했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쭉 있었어서 사실 뭐가 딱히 처음에 이유라고 촉발점이라고 하는 건 저도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국회 임기 첫날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입구 서 있는데 그 뒤에 군복을 입은 청년이 종북 가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 본 거예요. 그 장면. 그래서 국회 입구에서. 네, 국회 입구에서 그렇게 임기를 첫날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정치 역정으로서는 뭐 이분만큼 힘든 길을 걸어온 분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또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치가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셔서. 그럼 한정지어서 국회의원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네. 그 당은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당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지금 민중연합당이라고 생긴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민중연합당이요? 네, 또 냄새가 납니까? 이름을 조금 부드럽게 지으면 안 될까요? 저희 당 안에 흑수저당도 있어요. 이름이 흑수저당입니까? 네, 네. 그게 더 친근합니다. 엄마당도 있어요. 엄마당 좋다. 네, 그런 당들이 다 연합해서 민중연합당. 네, 있어요. 민중자 들어가는 순간 네.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부러 약간 고집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존심이에요? 저희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 대중 정치인이면 대중과 좀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대중들도 민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들의 얘기를 대변해줄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대변하시는 건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이름은 좀 부드럽게 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행동을 대변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중 총궐기라고 하는 이름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아시나요? 고 백남기 농민분께서 네네네네. 물대포를 맞았던 행사를 그 집회가 민중 총궐기라는 집회였는데 여전히도 그런 이름들을 고집하면서 거리에서 집회를 여는 사람들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흔들릴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름도 굉장히 많은 여기 계신 최욱 선생님 같은 분들까지도 좋아하실 만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당들은 있잖아요. 네.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당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좀 더 힘없고 좀 더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굳이 흑수저당이라고 하는 왜 굳이 그렇게 어둑칙칙한 이름을 쓰냐라고 하는데 흑수저들을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았습니다. 저를 최욱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편하게 최욱 동지라고 불러주세요. 네.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거 타이틀로 나가는 거 어떤가요? 즐기시네. 동지라고 해주세요. 그럼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은 그 서점으로만 하고 계신 거예요? 서점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요. 몇 달 전 지난 여름에는 신문 배달했어요. 진짜로요? 네, 새벽에 제가. 신문 배달이요? 네.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제가 배달한 신문 사설에 뭐 저희 애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신문을 배달하신 겁니까? 그럼 뭐 그냥 건강해지려고 했겠어요. 그래요? 가끔 이제 스토리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너무 오랫동안 일을 못해서 정말 돈이 필요하고 네. 너무 사람이 경제 생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장 바꿔서 저를 써주는 어떤 회사, 네. 가게가 있겠어요? 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자본이 많아서 어떤 다른 그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고 뭐든지 해보고 싶다. 진짜 빵집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야간이나 새벽에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새벽에 했죠. 아니, 남편한테 지금 가게가 이런데 어디 공부하고 있냐고 좀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던 거 돈이 아까우니까 하던 거 마저 하고 와야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 법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아, 독일. 네. 아. 오랫동안 만나고 연애는 한 1년 안 하고 결혼했는데요. 왜 이렇게 금방 결혼을 했느냐. 애인으로 만난 건 얼마 안 됐는데 왜 너네 벌써 결혼하나 했는데 둘 다 빨리 좀 이제 축의금을 받아서 빚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건 진짜 솔직한 얘기다. 집도 좀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뭐 전전하면서 살지 말고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늘 자꾸 휴대폰 요금도 밀리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 경제 생활을 위해서 살림을 합치고 야. 결혼식해서 그래서 수익이 좀 났습니까? 축의금 들어온 걸 저희가 다 갚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네. 한 8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한 번 더 하시지 그러면. 생계형 결혼 하셨어요.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야, 그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도 배달을 했었죠. 신문 배달이요? 했었죠. 언제? 살도 빠지셨겠어요? 살 빼려고.
통화일보 배달했었어요 예전에. 요즘 뭐 이 탄핵 시국 보시면서도 느끼시는 바가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까? 아직까지는 네.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단정하면 너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을 아예 없애버린 헌법재판소가 마치 지금 뭐 정의의 심판자처럼 비춰지는 이런 현실도 좀 상당히 보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박한철 소장의 경우 임기를 이제 마쳤는데 그 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업무 일지에 박한철 그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같이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해서 뭔가를 주고받은 커넥션 의혹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밝혀지지도 못했는데 그냥 명예롭게 헌재 소장 임기를 다 마친 것 같고 온 국민이 다 헌재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네. 여러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죠. 그 사실 제일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날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돼서 들어가던 날. 네, 그날은 정말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긴 그 양반이 거의 주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아이고 무슨 아직 대원군이잖아요. 드러나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있고요. 예. 네, 프로그램의 짜임새를 위해서 궁금하진 않습니다만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죠. 어머나 나왔다. 어머나.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 말투로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청년들의 좀 뭐 대변을 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너에게 우리 삶을 대변시키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더 키워왔던 지난 4, 5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좀 극복하고 희망을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나와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서 내내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대한민국이 바뀌긴 하겠냐 별로 안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실 때마다 청년들을 좀 보시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들 드리거든요. 희망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의 여러 가지 교체들이 뭐 정권 교체 뭐 여러 가지 교체를 얘기하지만 정치의 세대가 청년들에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체가 된다면 그 역시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주 큰 공을 하는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어요. 혹시 주목하는 청년 정치인 있습니까? 김재현 말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우리 청년 또 정치인들 또 선배가 돼서 많이들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네요. 그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혹시 뭐 오늘 이 맘마이스 나오면 요 말은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셨던 말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그 지난 가을 겨울 굉장히 힘들게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손발 다 부르트면서 촛불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까지 좀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호소를 말씀드리고요. 자꾸 이제 대선 다가왔다고 계속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정치가 거기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치를 거리에서 배운 사람이고 머리 깎고 길거리 풍찬 노숙하면서 거기에 정치에 답이 있다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인들이 못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가 옳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국민들이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분위기에 좀 안 맞는 얘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네.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지현 전 의원님 모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 그동안의 이미지 많이 좀 깨지셨어요? 네. 정말 뭐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또 열려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이 바뀌어 가겠죠. 그리고 또 그 바뀌는 한가운데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현 전 의원님이었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